어제 사건에 이 깜찍님께서 10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범인도 범인이지만 억울한 사람이 몰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 역시 제가 준비하면서 참 삶이 허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2003년 6월에 어느 깊은 밤 중국 안우이성에 추적추적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작은 외딴 마을. 원래라면 비가 오니 더 고요해야 할 이 마을이 이날따라 웬일인지 사람들이 다 나와 난리가 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웬 말이야? 출동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2명으로 각각 이 마을 주민인 왕린하이와 그의 아내였어요. 왕린아이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경찰이 왔을 때 이미 숨이 멎은 상태. 아내 또한 중상으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거리를 했냐? 곧바로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제가 그랬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경찰서로 자수 전화를 걸어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사망한 왕린아이의 이웃인 천앤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는 모두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엄마야, 그렇게 순진하고 조용하던 남자가 그런 짓을 했다고? 아유, 잘못한 거 아니야?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아난 왕린아이의 아내 역시도 천엔펑이 한 게 맞다며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이웃에게 칼이 든 걸까? 천엔펑은 줄곧 대형 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천엔펑은 보름이 넘도록 밖에서 일하며 자다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돌아와서 잤어요. 사건은 바로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천엔펑의 어린 딸이 아빠가 집에 없을 때 누가 우리 집 창문에 왔었다? 엄마랑 나랑 자다가 깜짝 놀랬다니까? 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천엔펑은 바로 아내한테 되물었어요. 나 없을 때 누가 우리 집에 왔었어? 애가 뭐 창문에 누가 있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천앤펑은 아내에게서 이 말이 진짜이고 그 창문에 서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이웃인 왕린하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뭐 그날 그 시각 이웃인 왕린아이가 인사하러 왔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뭐 좀 빌리려고 왔다가 이런 상황이 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일기장을 보게 된 그는요. 어? 아니 이거 완전 날 빡치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왕리나이 무려 3년 전부터 내가 집에만 없으면 우리 집을 들락달락 거리면서 내 아내를 계속 괴롭혀왔었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이 아내는 남편이 대놓고 물어봤을 때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일기장에는 되게 괴롭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3년간 괴롭혔대요. 그러면 그동안 남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천앤펑은 바로 아내를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확실한 대답을 들은 후 곧바로 왕리나이에게 따지러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말려요. 여보 그러지 마. 나 괜찮아. 괜히 일 커지면 우리 집 소문이 어떻게 나겠으며 내가 뭐가 돼. 마을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아내 무려 3년간 남편이 없을 때마다 이놈에게 성범죄를 당했어요. 그런데 말 못한 이유? 내가 뭐가 돼.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 이거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 일이 커져봤자 나만 내 이미지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자신이 당한 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피해자인 이 아내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부부는 상의 끝에 그래도 가만히 모른 척 예전처럼 있을 순 없다. 그럼 이 새끼는 또 그럴 텐데. 그래서 왕리나이에게 경고 전화를 한번 하기로 결정해요.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진짜 내가 너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번에 내가 경고만 하는 거야. 어? 만약 또 우리 아내 건들면
너 내 손에 죽어. 알아서 조심해라. 아니, 여러분, 천엔펑 입장에서 내가 출근할 때마다, 내가 집에 없을 때마다 내 아내가 괴로운 일을 당했대요. 이게 출근하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출에 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새끼 또 온 거 아니지? 그때마다 아내는 아유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때 자기가 전화로 한 소리 해서 집에 얼씬도 안 하고 있어. 여기 걱정하지 말고 얼른 운전해나 집중해. 하지만 남자의 촉이 있죠. 왕리나이 내가 전화로 한 소리 했다고 진짜 안 찾아왔을까? 지금 내가 집에 없는데 역시나 보름 만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아내 얼굴이 멍투성이인 거예요. 누가 때렸어? 어떤 새끼야? 설마 또 왕리나이야?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저 가족들 다 그냥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놀란 아내가 자중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당신이 출근한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왔더라고. 찾아와서는 또 억지로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당연히 나는 싫다고 했지. 이러지 말라고. 남편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욕을 엄청 퍼붓는 거야. 솔직히 지난 3년간 계속해 나한테 성범죄는 저질렀지만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었어. 그런데 그날 하지 말라고 남편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그날 나 얼굴이 멍들도록 맞았어. 이 얘기를 듣고 화가 안 날 남편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내 말로는 그날 자신이 맞으면서도 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해 결론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그런데 지금 남편에겐 아내가 관계를 가졌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없을 때 내 아내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내가 경고까지 날렸는데. 이거는 날 개무시하는 거지. 해보자는 거지 지금. 열이 끝까지 받은 천엔펑 아내를 밀쳐내고 곧장 왕리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한 번만 더 내 아내 건들면 너 내가 콱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너 더 살기 싫은 거지? 그치? 이런 천엔펑의 말에 왕리나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네 아내를 왜 건드려? 건든 거 맞아요. 그런데 지 집에 와가지고 이러니까 아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체면 살린다고 거짓말 한 겁니다. 여튼이 두 남자가 왕리나이 집 대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니까 마을 이장이 놀래가지고 도착 이러지 말라고 가운데서 엄청 말려요. 결론은 마을 이장의 중재로 왕리나이가 미안하다는 사죄의 의미로 3,000위안을 내놓기로. 그러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천엔펑은요. 이 돈 안 받고 싶었어요. 꼭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같잖아. 내가 그 더러운 돈을 왜 받아야 되는데? 진짜 돈을 줘요. 그래서 받긴 받는데 이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더 그랬던 게 둘이 싸우고 마을 이장이 와가지고 중재하고 이런 상황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진실을 모르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거 알아? 저기 천엔펑의 아내와 바로 옆집 왕리나이 둘이 잤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나 봐. 둘이 자고 하다가 천엔펑이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막 뒤집어 엎은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천엔펑 아내가 강제로 당한 거였어요. 이건 엄연히 다른 얘기죠. 이런 이웃들의 온갖 소문과 뒷말 곧 천엔펑의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는요 아내를 믿었어요. 내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불경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 여자거든. 얼마나 조신하고 온화하고 가정적인 연약한 여잔데. 그런데 이웃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인지라 설마 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 있어 놓고 자기만 살려고 나한테 당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맨 처음 그녀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됐잖아요. 일기장은 진짜 그녀가 누가 볼 거라 생각 안 하고 속마음 같은 걸 적은 거니까.
여튼 아내를 향한 천엔펑의 의심이 조금씩 커져가는 가운데 이놈 왕리나이 뭐 내가 돈도 줬겠다 아내고 마을 주민들이고 뭐고 이제 다 알게 됐거든. 아 몰라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왕리나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이때 무슨 마음이었는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엔펑의 아내는 왕리나이가 이 과정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 걸리고 소문까지 난 상황에서 뻔뻔하게 천엔펑이 또 출근해서 아내가 혼자 있네? 천엔펑 집에 들어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걸릴까봐 눈치라도 보더만 지금은 걸린 상황이라 눈치도 안 봐. 당당하게 천엔펑 집에 들어가고 천엔펑 아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욕하고 때리고 오히려 아내가 거부하면 할수록 이놈 더 흥분해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 시기 천엔펑은 이미 이 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시선, 모든 행동이 천엔펑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임없이 자극했고 그를 계속해서 극도의 붕괴 직전까지 내몰았어요. 이게 언제 터지냐? 2003년 천엔펑이 일 때문에 또 집을 나가 있었는데 이때 술 취한 왕리나이가 저녁에 담을 넘어 천엔펑 집에 또 기어 들어간 겁니다. 이때 천엔펑 아내는요 뭐 하는 거냐고 싫다고 엄청 저항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술까지 취해가지고 욕을 하면서 또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2003년 6월 일 갔다가 간만에 집에 돌아온 천엔펑이 또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냥 으아 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 익숙해진 걸까요? 이때 그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이때 그의 마음속은요 악마가 그의 모든 이성과 양심을 다 잡아 삼킨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저녁을 먹은 후 아내가 설거지하는 틈을 타서 몰래 칼 한 자루를 챙겨 왕리나이 집으로 갑니다. 쾅쾅쾅! 왕신아이 문 열어! 문이 딱 열리자마자 푹! 집 안까지 들어가서 푹푹! 불과 몇 분 만에 왕신아이 부부는 쓰러졌습니다.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이거는 지 죽여달라 한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걔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면서 이웃집 여자를 계속 건드려 왜? 2003년 10월 9일 법원은 자수한 정황을 고려해 천엔펑에게 사형 플러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 잘하면 무기징역이 되는 거예요. 수감된 후 천엔펑은 그가 원하던 해방감을 얻었을까요? 모든 게 다 끝난 지금 후련해졌을까? 아니요, 전혀. 오히려 더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나이든 부모님과 아직 어린 딸, 그리고 그가 늘 어리숙하다고 말하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후회했어요. 천엔펑 부모님의 충격도 장난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사람을 죽여? 사형? 이 충격의 아버지는 뇌혈증에 걸렸고 어머니 역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사실 천엔펑의 마음속 가장 큰 고민은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자신이 수감된 후 성격이 약한 아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할까봐. 사실 수감된 이 기간 동안 그는 이미 아내에 대한 의심을 모두 지웠습니다. 막 왕신아이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아니야? 약간 의심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지운 거예요. 왜? 10여 년을 함께한 부부예요.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잘 알거든. 하지만 이미 모든 걸 후회해도 늦었죠. 사건은 이미 벌어져 버렸는걸.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